평범했던 미국 남자의 일상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선로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목격한 그는 충격에 휩싸였죠. 그 순간 그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내린 결단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지하철 선로에서 들려오는 덜컹거리는 소리는 제 삶의 일부였어요. 저는 이 기차를 몰며 수많은 날을 보냈고 강철과 콘크리트가 뒤섞인 도시의 숨결을 느꼈어요. 제 이름은 캐스피안 머서입니다. 뉴욕시의 지하철 기관사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달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믿고 이 기차에 몸을 실었고 저는 그 책임을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선로의 모든 구비, 모든 신호등은 제 손금처럼 익숙했어요. 그만큼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지하철 터널 안의 공기는 금속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고 간혹 역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한 줄기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 중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기차는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았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헤드폰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음악에 빠져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깨를 부딪히며 서 있는 사람들, 가방을 꼭 끌어안고 앉아 있는 사람들, 지쳐 보이는 얼굴들, 매일 보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늘 다니던 가장 붐비는 역에 가까워지자 속도를 줄이며 정차 준비를 했어요. 플랫폼은 평소처럼 붐볐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타려고 서로 밀치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수도 없이 봐왔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갑자기 들려온 비명 소리.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일어난 소란.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군중을 살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 리디아였어요. 리디아는 플랫폼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누군가 거칠게 밀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균형을 잃었어요. 그녀의 팔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고 발이 플랫폼 끝을 벗어나 미끄러졌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 함께한 아침들, 조용한 저녁 식사,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가 웃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어요. 다행히도 리디아는 안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기차가 완전히 멈춘 순간 제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 제 리디아가 선로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 단 1초 차이로. 만약 그 순간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없었더라면?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고 차갑고 무거운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생각을 끝낼 수도 없었어요. 승객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익숙한 듯 서로를 밀치며 기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리디아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옷을 털며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방금 전까지 죽음과 맞닥뜨렸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아찔한 순간들, 한순간에 부주의로 사라져간 사람들, 낡고 허술한 시스템, 그리고 무심하게 흘러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진 수많은 생명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기차가 역을 벗어나 속도를 높이자 머릿속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낡아빠진 안전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보호장치 하나 없는 플랫폼,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밀쳐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위험 속에 내던져진 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피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리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제 기차에 올라타는 모든 승객들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 믿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힘을 주고 조종간을 꽉 잡았어요. 뭔가 바뀌어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겠다고. 저는 뭔가 해야 했어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모두를 위해 지하철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회의실은 작고 조명이 불안정하게 깜빡였어요. 가운데 놓인 긴 테이블에는 사용감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동료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일부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특히 제스퍼 리드는 단단히 결심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제스퍼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팔짱을 낀 채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는 지하철 선로와 전기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어요.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터널의 취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것이 언제든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저와 마찬가지로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탈선 직전까지 갔던 끔찍한 사고, 신호 시스템의 치명적인 고장, 간신히 피해를 면한 승객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대로 두면 반드시 더 큰 참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어요. 보안 책임자인 데본 카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카스피안, 우리는 이 시스템을 수십 년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겼고 우리는 항상 해결책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모든 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한 벽이었어요. 이 벽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그의 말이 뼈아팠어요. 왜냐하면 어젯밤 사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제스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호 시스템이 고장났고 비상 브레이크가 너무 늦게 작동했어요.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에도 그럴까요? 비상 대응 교육을 담당하는 마르셀 도노반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테이블에 손을 짚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너무 어렵고 비용도 최소 20억 달러는 들 겁니다. 그만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약 위험이 더 커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반대 의견은 익숙했기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른 도시들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입니다. 몇몇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누군가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가 참고할 만큼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스퍼가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발전된 곳 중 하나예요. 열차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고 비상 시스템은 즉각 반응하며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습니다. 데본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들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제스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더 큰 사고를 맞이할 겁니다. 데본이 천천히 숨을 내쉬며 턱을 문질렀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제가 한국에 직접 가볼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술렁였어요. 마르셀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진심입니까? 다음 사고보다 더 진지합니다. 이번에는 데본조차도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믿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가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올 겁니다. 그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부숴버릴 확실한 증거를요. 제 눈으로 보고 제 몸으로 경험하고 그 진실을 들이밀었을 때 그 누구도 변화를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동료들은 여전히 의심과 궁금증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방을 떠난 뒤에도 제스퍼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한국에 가면 기차 한번 몰아볼 생각입니까?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단 표부터 구해야겠죠. 그렇게 변화의 첫 걸음이 시작됐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어요. 팀원들의 눈빛 속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답을 찾아 지구 반바퀴를 돌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제스퍼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회의적인 태도를 감추지 않았고 데본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여행이 옳은 선택일까? 아니,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가야만 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선선한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도시의 불빛이 길게 뻗어 있었고 유리 건물들이 조명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도로 위에는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의 분위기는 빠르고 활기찼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곳은 우리가 알던 곳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마르셀이 가방을 고쳐매며 말했어요. 이 여행이 가치 있는지 한번 보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출발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중 하나, 잠실역이었어요. 역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차이를 실감했어요. 공기는 맑고 깔끔했으며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어요. 승객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뉴욕에서 흔히 보던 소란이나 혼란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된 듯했고 그 수준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날 저희를 안내해줄 민호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그는 나이가 지긋하면서도 온화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분위기를 풍겼어요. 여행길이 피곤하셨죠? 민호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화된 비상 대응, 철저한 유지 보수 과정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를 따라 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그는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스크린 도어였어요. 모든 승강장에 설치된 두꺼운 유리벽이었는데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질 일이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열차가 도착하면 문이 정확하게 정차 위치에 맞춰 열렸어요. 이 덕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민호 씨가 설명했어요. 누구도 선로로 떨어질 수 없죠. 제스퍼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엄청 비싸겠네요. 민호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관제실로 이동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앙 제어 패널과 함께 거대한 디지털 벽 화면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십 개의 역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고해상도 CCTV 영상이 각 구역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운영팀은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승객 흐름을 분석하고 열차 운행 속도를 정밀 조정하며 차량 내부와 승강장의 온도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각 모니터에는 열차 위치, 도착 예정 시간, 안전 시스템 상태가 상세하게 표시되었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예측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감지할 수 있어요. 누군가 쓰러지면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열차에 이상이 생기면 몇 초 안에 알아챌 수 있죠. 대본이 휘파람을 불며 감탄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솔직히 저도 감탄했어요. 뉴욕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의 CCTV와 제한적인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역무원들은 수동으로 승강장을 순찰하며 이상 상황을 감지해야 했고 관제 시스템도 노후화되어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어요. 열차 운행 일정은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서 조정되긴 했지만 자동화 수준이 낮아 예상치 못한 사고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고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투어가 계속되면서 민호 씨는 저희에게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정교함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밝게 빛나는 비상구 표지판은 비상시 빠른 대피를 돕기 위해 일정 간격마다 배치되어 있었고 다국어 자동 안내 방송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하며 외국인 승객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또한 실시간 승객 흐름을 감지해 혼잡도를 분석하는 스마트 센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자율주행 청소 로봇이 바닥을 끊임없이 관리하며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되고 조율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비상훈련이 시작됐어요. 방송을 통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시뮬레이션 상황이 안내되었어요. 이 훈련이 철저한 이유가 있었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당시 한 방화범이 지하철 객차에 불을 지르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192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건 이후 한국은 지하철 안전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됐어요. 이번 훈련에서도 직원들은 몇 초 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은 승객들을 출구로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을 시작했어요. 의료팀은 들것을 들고 신속하게 움직였고요. 훈련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소란이나 혼란 없이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철저한 대비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응급훈련 책임자인 마르셀은 팔짱을 낀 채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매끄러운 훈련은 처음 봅니다. 협력과 속도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비상훈련이 종종 지연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2017년 타임스퀘어 지하철 탈선 사고가 대표적인 예였어요. 당시 전동차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승객들은 어둠 속에서 불안에 떨며 구조를 기다려야 했어요. 지하철 직원들과 응급구조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승객들은 긴 시간 갇혀 있어야 했고 혼란이 커졌죠. 훈련이 끝난 후 우리는 지하철 직원인 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10년 동안 안전팀에서 일해왔다고 했어요. 저희는 매주 훈련을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언제든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항상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철저한 헌신은 본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민호 씨는 저희를 지하철 정비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한 대의 열차가 정비를 위해 들어와 있었고 기술자들이 곳곳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리프트가 열차를 들어 올려바퀴와 아래쪽 부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정비사들은 대차바퀴와 연결된 장치, 팬터그래프 전기를 받는 장치,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어요. 열차 바닥에는 기술자들이 하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깊은 통로가 있었어요. 그들은 컴퓨터를 사용해 열차의 전기 시스템과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정해진 점검 절차에 따라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수리했고 모든 과정은 철저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점검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고치죠. 제스퍼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어요. 유지 비용도 엄청나겠어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사고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일이죠. 그 말을 듣고 제스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머릿속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투어가 끝난 후 저희는 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어요. 모두가 아무 말 없이 오늘 본 것들을 곱씹고 있었어요. 마침내 마르셀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도시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가능성을 봤어요. 제스퍼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세게 문질렀어요. 마치 고민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저히 인정하기 싫지만 이 방식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민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배웠고 개선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팀원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의 아니 강렬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 경험을 단순한 견학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반드시 배워서 돌아가야만 했어요. 며칠 뒤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택시들이 경적을 울려댔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움직이며 지하철 소리가 익숙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이 풍경을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낡고 위험해 보였어요. 대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마르셀도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목격한 그 질서, 안전,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서울의 지하철역이었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특히 스크린 도어의 역할이 대단했어요. 역마다 완벽하게 설치된 스크린 도어 덕분에 승강장은 언제나 질서 정연했고 사고의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문이 열리자마자 무분별하게 승객들이 밀려들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모든 출입을 정리해 주었고 기차가 오기 전에 미리 경고음과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취객이나 부주의한 사람이 선로로 떨어질 위험이 없었고 혹시라도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AI 감지 시스템이 경고를 울렸어요.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안전이었어요.
여기서는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없어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긴장해야 했고 출퇴근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밀려들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열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 근처까지 몰려드는 승객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들이 뉴욕 지하철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뛰고 머릿속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즉시 팀원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기회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 손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해요. 뉴욕의 지하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한때 가장 회의적이었던 대번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 모든 게 허황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직접 그 훈련을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도 이런 변화를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의 교통당국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행정 절차는 느렸고 그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 알게 해야 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최첨단 스크린도어, AI 감시 시스템, 신속한 대응 훈련까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뉴욕의 노후한 시스템과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첫 회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됐어요. 관계자들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서로를 훑어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 수많은 제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캐스피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을 들이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지하철 관련 승객 사망 사고가 수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안전 대책 덕분이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AI 기반 비상감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매년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중 일부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사고를 거의 없애는데 성공했어요. 그들의 안전 시스템은 효과적이고 우리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제스퍼가 이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가 강조했어요. 기존 시스템을 현대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번이 일어섰어요.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도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마르셀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상훈련과 팀워크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도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방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반발하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관계자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는 이들도 있었어요. 마침내 한 고위 관계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회의 설계 도면, 비용 분석 끝없는 작업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또 하나의 긴 회의를 마친 뒤 저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었어요.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익숙한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낡아 보였어요. 동시에 가능성도 보였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뉴욕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벽을 부수는 싸움과도 같았어요.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셌고 회의적인 시선이 쏟아졌어요. 뉴욕에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겠어? 라는 비웃음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장비들이 하나둘 설치될 때마다 작은 승리를 거두는 기분이었어요. 직원들의 훈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이들도 차츰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이거 정말 다른 애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냈어요.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과정은 지독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직원들은 변화를 거부했고 예산 문제로 계획이 지연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우리가 멈춘다면 또다시 지하철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매일 반복된 훈련과 점검 속에서 저는 끝없는 시험대에 올랐어요. 오류가 터지면 해결할 때까지 밤을 새우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도 멈출 수 없었어요. 때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회의감이 엄습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되새겼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수백만 시민들의 안전을 좌우했어요. 뉴욕 곳곳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일부 역에서는 시범 운영이 진행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승객들도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겠어. 한 승객이 중얼거리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이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끝없는 회의를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속도 조정, 비상 상황 시 빠른 대피 방법, 장애인과 어린이 승객을 위한 설계까지 하나도 놓칠 수 없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지하철 기관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끈질긴 노력과 확고한 신념이 없었다면 이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니라 뉴욕의 지하철 환경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정해진 위치에서 정확히 멈추는 열차, 정리된 승강장,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만들어낸 안전한 환경. 그런 시스템이 이제 뉴욕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매일 수천 명의 승객들이 질서 있게 승하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걸 확신했어요. 변화는 곧바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 뉴욕 지하철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다. 신문 기사마다 이런 평가가 이어졌어요. 시민들은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당국은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찬사를 받았어요. 가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 예방이 목표였지만 이제 저는 더 큰 의미를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배움이었고 혁신이었으며 변화를 향한 도전이었어요.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사라졌고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뉴욕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도시들도 뉴욕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되었어요.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결국 뉴욕 지하철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인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과 결단력,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고 배웠고 뉴욕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만든 변화는 단순히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뉴욕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뉴욕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안정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과 작은 변화의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 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 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